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번 먼저 같이 확인을 해보면은요. 사인 법칙은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외접원이 삼각형이랑 이제 외접원에 대한 관계거든. 외접원이 이제 밖에서 접하는 원이다 해서 이제 외접원이고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의 밖에서 접하는 외접원과 그 다음에 삼각형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의 이름을 외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삼각형의 6요소라는 게 있어요. 6요소가 뭐야? 세변의 길이랑 세변의 각을 6요소라고 하거든. 그래서 A, B, C 했을 때 각 A, 각 B, 각 C.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리가 대변 해서 스몰 a로 쓰고요. 예, 스몰 b, 스몰 c. 해서 이제 얘네들의 관계가 있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증명은 뭘로 하냐면은 그 우리 중3 때 네, 원주각 했었던 거 기억나요? 원주각 기억나시나요? 자, 원주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원위에 두 점을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위에 한 점, 아무 점이나 이어서 연결을 했을 때 어디다가 연결을 해도 각이 항상 일정하다가 원주각의 성질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랑 얘네들이 이었을 때 여기는 몇 세타였죠? 2배여서 2세타였던 거 기억나니? 이게 이제 중3 2학기 때였던 원주각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셔야 돼. 원주각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2 원주각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자, 아까 우리 각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조금 이동을 시킬 거야. 각 A를. 자,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 우리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가 아니고 직각삼각형 쓸 수 있게 A를 좀 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어떻게 이동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지금 호 BC 있죠? 호 BC 해서 원위의 점을 이었으니까 얘를 A'이라고 했을 때 여기 각도 똑같아요. 둘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각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사인 값도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90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90도일 때는 여기가 지름이어야 90도예요. 왜 지름이어야 90도죠? 중3 때 했는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거를 호로 봤을 때 얘가 몇 도야? 180도죠. 180도니까 여기다가 이으면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90도다. 지름일 때 90도다. 어디다 찍어도 90도다. 지금 그걸 이용한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지름이니까 얘가 몇 도다? 90도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우리가 직각삼각형, 이 초록색 직각삼각형은 사인 법칙 쓸 수 있잖아. 90도. 그래서 네, 사인 법칙 써주시면은 2R분의 A가 네, 2R분의 A가 네, 얘 입장에선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A다. 이렇게 쓸 수 있죠. 2R분의 A가 사인 A다. 2R이 빗변, 그 다음에 A가 높이, 각 A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각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2R분의 B가 사인 B다. 이렇게 다 바꿔줄 수 있어. 2R분의 C가 사인 C다. 이렇게 다 바꿔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2R로 정리를 하면은 얘를 2R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2R이 양변에 2R 곱하고 사인 A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사인 A분의 A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사인 B분의 B다. 거의 첫 번째 적어야 되는데 적어주세요. 사인 C분의 C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과 네,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형해보면은 이거 그냥 계속 이거 가지고 변형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2R로 정리해서 이렇게 됐죠. 이번에 A로 정리하면은 A가 뭐가 돼요? 거기 적어볼게. A가 2R 사인 A. 양변에 2R 곱한 거야. 2R 사인 A. 그 사인 법칙 변형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B는 뭐예요? 2R 사인 B. 똑같이 C는 2R 사인 C.
그래서 A 대 B 대 C는 얘 대 얘랑 똑같죠. 근데 다 ER이 있으니까 우리 얘네들 다 약분하면은 A 대 B 대 C는 뭐랑 똑같다? sin A 대 sin B 대 sin C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b를 주거든요. 사인의 b를 주면은 뭐로 바꿀 수 있다? 길이의 b로 좀 바꿀 수 있다. 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의 b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2를 정리하면 a는 b는 c 있죠? 네, 거기 a는 b는 c 요거 한번 다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 sin a에다가 뭐 쓰면 돼? 2r분의 a 써주시면 되고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써주시면 되고 a 대 b 대 c가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사인 법칙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얘네도 이제 수능이 매번 킬러로 출제되는 유형이어서 얘네도 이제 좀 복잡한 유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우리가 뭐 풀어보긴 할 거지만 네, 꼭 풀어봐야 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인 법칙만, 코사인 법칙만 나오진 않고 걔네들이 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 했고요. 사인 법칙은 좀 뭘로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네, 길이의 비를 각의 비로 바꿀 수 있고 각의 비를 길이의 비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이제 코사인 법칙은 뭐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코사인 법칙은 네, 각을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달라요. 각을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다. 각을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증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증명하지 않고 공식만 일단 쓸게요. a제곱은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의 곱. 뭐야, 씨, 왜 이렇게 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코사인 대각. A의 대각이 A. 써주시면 되고요. 다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B제곱도 어떻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B니까 나머지 두 변이 AC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의 곱. 그다음 코사인 대각. B의 대각은 코사인 B. C제곱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뭉텅이로 외우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외우라고?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코사인 대각 이렇게 외우세요. 식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아까 코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코사인 A가 2bc 하고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 지금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은 세변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거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마찬가지로 코사인 B도 2ac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뭐 방금 얘기했지만 길이로 각을 표현할 때 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이제 코사인 법칙 해서 네, 두 변 알고 거기에 끼인 각이거든요. 끼인 각일 때 그러니까 그래프 삼각형으로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A, B, C야. 그럼 여기가 각 A거든. 각 A. 그래서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 각 알 때 나머지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 안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네, 각을 구할 수 있다. 각을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각에 대한 삼각 B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거의 같이 나오거든요. 복합해서 모의고사에는 거의 그렇게 나오고 얘네도 고난도 문제로는 네, 뭐 이거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완전 기본 문제로는 뭐 앞에 앞장에 그냥 이렇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는 잘 안 나와요. 난이도 있는 문제로 두 개가 합쳐서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삼각형 넓이 한번 볼게요. 삼각형 넓이.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거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했어요. A, B야. 그럼 여기가 각시죠. 각시.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수선의 발 내려서 그럼 여기 길이를 이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A 사인 C다. 맞니? A 사인 C.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사인 C잖아.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A 사인 C다. 그래서 얘를 A로 나눠야 사인 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A 사인 C고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뭐야? 2분의 1 네, B 곱하기 A 사인 C 해서 AB 사인 C. 요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네, 뭐 거기 써볼게요. 삼각형 넓이는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 알면은 2분의 1 AB 사인 C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어요? 2분의 1 AC 여기는 사인 뭐가 나와야 돼? B 끼인각. 그 다음에 2분의 1 BC 여기는 사인 뭐가 나와야 돼? A 끼인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평행사변형 넓이는 네,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자르면은 똑같은 삼각형 두 개 나오죠, 그쵸? 그래서 네,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 삼각형 넓이 나오니까 거기에 두 배 다해서 AB 사인 세타다. 삼각형 평행사변형 넓이는 해주시면 되고요. AB 사인 세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각형 넓이는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 넓이. 네. AB.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얘를 삼각형 얘를 밑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로. 자,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삼각형 두 개가 나오거든, 두 개. 그래서 여기에 원래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뭘 내려야 돼요?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죠. 수선의 발을. 그래서 얘를 H1, 얘를 H2라고 할게. H1, H2. H1, H2.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럼 여기 지금 길이가 A인데 우리가 지금 얼만큼 나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A-X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H1은요. H1은 X 사인 세타예요. 이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증명 과정이니까 보고 그냥 저렇게 하고 외우시면 돼요. H2는요. 여기도 지금 세타죠. 막곡직각으로. 그래서 A-X 사인 세타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은 2분의 1 BH1이랑 2분의 1 BH2 삼각형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얘가 B고 높이가 H1, H2. 그래서 얘를 2분의 1 B로 묶어주시면 H1 플러스 H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X 사라져서 그냥 A 사인 세타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삼각형 넓이랑 똑같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고 잘 안 나와요. 네,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또 많이 한번 가끔 나오면 까먹기도 하는데 진짜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공식만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삼각형 넓이 공식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넓이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 헤론의 공식이라고 있어요. 헤론의 공식을 알면은 공식화해서 그냥 바로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헤론의 공식 모르면은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6이랑 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6, 3, 4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자, 헤론의 공식을 알면은 이거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거든. 자, 근데 공식을 모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넓이를 구할 때 자, 얘를 세타라고 한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세변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했어요.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어요. 세변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거는 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거든.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3제곱 플러스 6제곱 빼기 4제곱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 알면 우리 당연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해서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사인 세타 알면 넓이 2분의 1 3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근데 헤론의 공식을 외우면 우리가 이제 스몰 s 해서 세변의 길이 합을 3으로 나누면 이게 헤론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이제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해서 다 곱해버리면 넓이가 나오는데 이게 헤론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느리지는 않는데 외우시면 조금 더 빠르다. 자,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정리를 할게요. 자, 헤론의 공식 거기다가 일단 쓸게. 스몰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써주시고요. 스몰 s를 우리가 S라고 해요. 세변의 길이의 합을 3으로 나눈 거. 그때 넓이가 어떻게 구한다? S 빼기 A. S 한번 곱해주시고 S 빼기 한 변. 또 S 빼기 한 변. S 빼기 한 변 해서 그냥 다 곱해버리면은 삼각형 넓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헤론의 공식이다. 헤론의 공식.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헤론의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구해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해서 사인 구한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해주셔야 돼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번은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 해서 이것도 중학교 때 했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어떤 거 했냐면은 이제 이런 거 했습니다. 이게 삼각형의 내접원이에요. 내접원.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일단 원의 중심 있죠. 자, 원의 중심이랑 제일 중요한 거 접해. 그럼 얘네들 접점을 이어주시면은 반지름이랑 얘는 항상 뭐다? 수직이다. 이거 알고 계시죠? 반지름이 항상 수직이다. 반지름이 항상 수직이다. 그러면 얘를 삼각형 몇 개로 쪼개서? 3개로 쪼개서 3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 3개로 쪼갰을 때 이 3개의 삼각형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중학교 때 했었는데 기억나니?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2분의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 합이다. 얘가 2분의 R 곱하기 C, 2분의 R 곱하기 B, 2분의 R 곱하기 A 해서 거기에 3개 더해주시면은 두 번째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2분의 스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얘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활용할 때.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자, 외접원은 우리 아까 무슨 법칙 할 때 외접원 했어? 사인 법칙 할 때 외접원 했었죠. 그래서 우리 사인 법칙을 응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응용을 하냐? 우리 삼각형 넓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인 C가 뭐예요? 사인 법칙 하면 2R분의 C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2R분의 C로 바꾸면 뭐다? 4R분의 ABC다. 잘 안 나옵니다. 저거만 놓으세요. 4R분의 ABC. 잘 안 나와요. 정리하셨으면은 1번 좀 볼게요. 자, 필수제 1번 좀 제일 많이 나오는 삼각형 중에 하나입니다. 60도, 45도.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75도 해서 뭘 구하여라 라고 했냐면은 변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변 BC. 자, 그럼 변 BC를 사인 법칙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사인 75도분의 BC가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 BC가 2R이다. R이 지금 6이죠. 3이죠. 그러니까 사인 예분의 뭐 한 거야? 대변 한 거예요. 그게 2R이다. 사인 법칙. 자,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사인 75도를 알아야 몰라요? 얘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 못 구해요. 물론 미적분 2 심화 미적분 배우면은 구할 수 있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2학년 과정으로는 못 구합니다. 그쵸? 사인 75도 뭐 각변환으로도 못 구해요. 왜냐면 사인 뭐 90도 빼기 15도 이러니까 15도도 못 구하거든. 그치 혜원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자, 60도 45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던 가게? 60도 45도 해서 자, 일단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을 내리자. 자, 수선의 발 제일 많이 나오는 삼각형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요건 알지 우리 90, 60, 30 90, 45, 45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30 45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쪼개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 B 1대1 대 루트 2 2대1 대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네 가지고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얘는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얘가 스몰 c죠. 자, 스몰 c는 뭐야? 2R 사인 c야. 스몰 c가 2R 사인 c예요. 자, 2R이 여기서 몇이야? 사인 c가 2분의 루트 2. R이 3, C가 45도.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얘가 몇이야? 3루트 2죠. 3루트 2. 그럼 여기가 3루트 2야. 그럼 우리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 몇이야? 2분의 3루트 2인 거. 2대 1 해서 2분의 3루트 2. 자, 그럼 여기 길이는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얘는 2분의 3루트 6이에요. 여기다 루트 3 곱한 거야, 그냥. 근데 우리 여긴 또 1대 1 대 루트 2니까 길이가 똑같은 거 알겠어. 2분의 3루트 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BC는 2분의 3루트 2 플러스 2분의 3루트 6이다. 그래서 모든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삼각형이거든요. 60도, 45도, 75도.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사인 법칙으로 사인 75분의 BC 하면 사인 75도를 몰라서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해서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인 법칙을 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써야 돼요. 얘 지금 모르잖아, 사인 값. 얘는 사인 아까 45였잖아, C가. 45도 특수각으로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ABC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외접원 맞아? 내접인데? 맞니? 예, 맞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윗장에서는 외접원이죠. 외접원이에요.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ABC의 둘레가 16이래. 근데 우리 sin A, sin B, sin C 구하래. sin A가 뭐였어?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였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하는 sin A분의 sin B, sin C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2R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같은 거죠. 그래서 2R이 10이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의 둘레죠. 그래서 10분의 16 해서 5분의 8이다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자, 필수 예제 3번 지금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의 길이가 1이랑 4랑 그 다음에 3이랑 그 다음에 얘가 A.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조선을 잘 그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단원 자체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니까 삼각형으로 일단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 각을 알고요. 여기 두 변의 길이를 아니까 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가 코사인 법칙이 있어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 각을 안다.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나머지 한 변도 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얘를 일단 x라고 해볼게요. x. 자, 그럼 코사인 법칙 할게. x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의 곱하기 코사인 a. 코사인 a가 5분의 1로 나와 있네요. 그럼 얘가 몇이야? 1 더하기 16. 17. 그 다음 얘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8. 5분의 몇이에요? 85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뭐 일단 냅둘게요. x가 그러면은 5분의 루트 5분의 73 루트 5분의 73이고요.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뭐예요? BC죠, BC. 여기까지 괜찮니? 73. 뭐 잘못 썼냐? 어, 77이네. 77. 네. 77. 얘를 y라고 할게요. y 이번에. 자, 그다음 우리 알아야 되는 성질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지금 원에 내접하는 뭐예요? 뭐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마찬가지로 원조각 성질인데 얘는 이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원에 내접하는 대각의 합이 180도다. 대각이 마주보는 각이죠. 그래서 마주보는 각의 합이 항상 180도다. 그러면은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뭐야? 파이 마이너스 a, 파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각변 안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A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각변환할 때 맨날 각변환해서 몇 사분면의 각이고 몇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얘랑 또 뭐 외워야 돼요? 둘 다 많이 나와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둘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코사인 A,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랑 똑같다. 그래서 둘 다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코사인 A 아니까 얘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여기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예제곱은 이걸로 시작할게요. 그럼 5분의 77은 예제곱이 5분의 77은 y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y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5를 다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77 5y제곱 45 5를 곱하면은 6y 5 5 곱하면은 얘가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y 해서 플러스 6y 6y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지 체크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5y y 그 다음에 몇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46 안 되고 6y 몇으로 되냐? 2 16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10y 마이너스 10y 플러스 16y니까 6y 되고요. 그래서 y가 2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6 근데 길이니까 y 2로 해주시면 되겠죠. y가 2다. 그래서 길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기본 문제들이어서 일단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알아둬야 될 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 대각이 항상 180도다. 그 다음에 우리 당연히 사각형 구하는 문제 별로 없고 보조선 그어서 삼각형으로 잘 쪼개야 된다. 네, 그래서 보조선 잘 그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럼 4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원뿔이 있어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cm고 모선의 길이가 15cm인 원뿔이 있는데 원뿔의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에 점 P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선 OP의 중점 Q까지 원뿔의 표면에 따라 실을 감을 때 최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개도부터 먼저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전개도 펼쳐놓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5고요. 얘가 P야. 그 다음에 얘가 따라서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 Q가 있겠죠. 중점에 Q. 따라서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야 얘를 이렇게 접었을 때 P랑 Q랑 만나서 한 직선 위에 있겠죠. 네.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구해주시는 거야. 일단 얘가 15고요. 얘는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5죠. Q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5. 그 다음에 여기 세타 알면은 뭘 구할 수 있다?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저기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걸로 구하는 거였죠. 자, 얘는 부채꼴이야. 그래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 해서 15세타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면의 원의 둘레 있죠. 반지름이 몇이래? 5래요. 그럼 얘는 몇 파이? 10파이. 얘네 둘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죠. 10파이랑 15세타랑.
그래서 세타가 15분의 10파이다. 5로 나눠주시면 3분의 2파이다. 세타 구했으니까 이제 뭐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 법칙 하시면 되겠죠? 자, 코사인 법칙 하면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15제곱 플러스 4분의 15제곱 4분의 15제곱이라고 쓸게요.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려고. 뭐 225로 그냥 쓰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15니까 여기도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일단 2분의 15제곱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 자,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아니죠. 특수각 몇 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게 특수각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코사인 법칙에서 많이 나오는 거 외우자고 했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 그럼 여기 지금 세타가 3분의 파이여야 3분의 2파이 되겠죠.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가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통분을 해보시면은 얘는 4로 통분을 할게. 4 곱하기 15제곱 플러스 15제곱.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15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4분의 7 곱하기 15제곱이죠. 누가 x제곱이. 근데 어차피 여기다 지금 루트 씌울 거잖아. 그래서 15제곱을 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제곱수잖아. 그래서 x가 어떻게 쓰면 돼요? 2분의 7루트 15다. 에? 2분의 루트 7 곱하기 15다. 이 어떻게 쓰는 줄 알겠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x가 뭐다? 2분의 루트 7 곱하기 15.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루트 씌우면 제곱이니까. 그래서 최소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힘들어?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힘들지? 예. 잘 쉬고 잘 놀았죠? 우리 1학년 때랑 다르게 내신 나오는 과목이 좀 많아져서 힘들잖아, 그치? 앞으로 계속 힘들 거야, 2학년. 힘내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힘들다가 3학년 때는 좀 덜 힘들어져요. 예. 내신 나오는 과목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2학년 잘 버티고 3학년도 잘 버티면 됩니다. 이미 한 사이클 돌았잖아, 그치?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좀 시험 뭐 보느라 수고했는데 뭐 본인이 아쉬운 사람들이 많죠, 그쵸? 실수도 하고 생각보다 안 나오고. 왜냐면 준비해야 될 게 1학년 때에 비해 늘다 보니까 똑같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이미 나온 건 어쩔 수 없으니까 2차에 잘 보고 수행 잘 봐서 등급을 하나라도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에 지금 이등변 삼각형 나왔습니다. 6, 6, 9. 그 다음에 D가 2대1로 내분하는 점 해서 3. 그래서 얘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은 코사인 세타 구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 아까 세변의 길이로 코사인 각을 표현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x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를 알아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금 일단은 이 삼각형을 초록 쬐끄만 삼각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잖아. 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초록색 삼각형이랑 빨간색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는 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공유하고 있어? 얘를 공유하고 있죠. 얘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우리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다. 왜? 큰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 코사인 알파를 구해볼게. 코사인 알파. 자, 이 코사인 알파 어떻게 구하면 되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그거 말고도 코사인 법칙 코사인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지? 사인이요? 제곱이요? 코사인 법칙 말고도 지금 이 삼각형은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다니까? 중학교 때 중학생도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얘는 지금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길이가 몇이야? 2분의 9죠.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면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얘가 빗변이고 얘가 밑변인 거야.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뭐야? 6분의 2분의 9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6을 곱해주시면은 2를 곱해주시면은 12분의 9고요. 약분하시면은 4분의 3입니다.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써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삼각비를 좀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 막 하다 보면은 이것도 계속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려고 해요. 물론 뭐 그걸로 구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직각삼각형에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렇게 계산해서 하세요. 자, 이거 이등변 삼각형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9 곱하기 6, 9제곱, 6제곱, 빼기 6제곱. 코사인 법칙 쓴 거야. 큰 삼각형으로. 그럼 얘도 별로 안 어려운데요? 그럼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걸로 해도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들을 써먹을 일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써버릇 해보자. 이등변 삼각형은 일단 수선의 발 내려서 길이가 똑같고 각이 똑같다.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 고난도 문제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써보자 이거예요. 뭘로 해도 별 차이는 없어, 속도는. 자, 그래서 일단 코사인 알파 구했고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x를 구해보자. 자, 여기 코사인 알죠? 이제 x 구할 수 있어. 작은 삼각형에서. 자, 구해볼게요. x를 구한 다음에 세타를 구해야 돼요. 자, x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6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었죠?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 36 9 약분하면은 27 45 빼기 27이어서 루트 18 3루트 2 요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좀만 집중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x를 3루트 1을 구했죠. 근데 지금 뭘 구해야 된다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예, 코사인 법칙 쓸게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얘의 양변 6 곱하기 3루트 2 그 다음에 6의 제곱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6 18 45 빼기 9 45 빼기 9는 36인가요? 그럼 여기 밑에 얘가 36이죠? 36 루트 2
약분해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좀 맞아. 자, 6번 보니까 지금 AB 대 BC 대 CA가 1대 2 대 루트 5인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10파일 때 변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일단 1대 2 대 루트 5래요. 자, 그래서 1대 2 대 루트 5인데 걔는 그럼 직각삼각형인 거 맞니? 1대 2 대 루트 5면은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일단 정확한 길이는 모르니까 루트 5K, K, 2K 이렇게 피타고라스 하면은 직각삼각형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외접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직각삼각형이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이씨, 그림이 왜 이래? 쟤네가 지름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떻게 돼야지? 지름이어야 9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변 CA가 네, 지름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지름이다. CA가 지름. 그래서 반지름이 얘는 지금 2분의 루트 5K인 거 아시겠? 2분의 루트 5K.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파이 r 제곱하면은 제곱하면 몇이에요? 4분의 5K 제곱 파이. 얘가 지금 몇 파이? 10파이. 그래서 K 제곱이 8이다. K가 2루트 2죠. K가 2루트 2. 그래서 변 BC의 길이를 구해주시면은 네, 여기다가 2루트 2 넣으면 되겠죠. 4루트 2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자, 일단은 사인 B, 코사인 C 나와 있는데 일단 다 바꿀게요. 사인은 사인 법칙으로 2R분의 B, 코사인 C는 2AB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다 길이와 반지름에 관한 식으로 바꿀게요. 자, 2R분의 A, B 마이너스 C 플러스 A. 그래서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라 라고 했네요. 이렇게 초점이 나가냐? 초점을 못 잡.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ER 약분해 주시고요. E 약분하고 B 약분해서 네, 양변에 A 곱해 주시면은 지금 남은 게 이제 별로 없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이고요. 양변에 A 곱해 주시면은 AB 마이너스 AC 플러스 A제곱.
제대로 써져 있네. 2R분의 B 그 다음에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B 마이너스 C 더하기 A에서 네. 그럼 얘네 이제 A제곱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얘 A로 묶으면은 B 마이너스 C 그래서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두 식이 같으려면은 B 마이너스 C가 0이거나 또는 A가 B 플러스 C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얘는 삼각형 결정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삼각형 결정 조건은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그럼 같으면 이거 삼각형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 3, 2. 삼각형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5고 나머지는 3, 2면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3,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삼각형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B-C가 0이어야 돼서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8번 한번 볼게요. 8번. 자, 8번도 모든 학교 교과서에 다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입체도형이에요. 입체도형. 입체도형이어서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헷갈리는 친구들은 다 그냥 따로따로 뜯어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뜯어서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렇게 다 따로따로 A, C, D 처음에 A, C, D 다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어. A, C, D고 그 다음에 B, C, D 있죠. B, C, D 걔도 지금 BCD도 하나가 90도고 한 변이 45도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평면에 뜯어서 하나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BC. ABC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여기가 지금 30도래. ABC. 근데 여기가 120. 그거 가지고 시작해라. 뭐 이런 거죠. 그쵸? 자, 일단은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 다 미지수로 잡으면 곤란하고요. 얘네들 지금 CD를 공유하고 있죠. 우리 CD 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구하는 거야. CD를 X라고 할게. BC도 X고요. CD가 X면은 AC는 루트 3X죠. 왜? 2대 1대 루트 3. 그럼 이제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야. AC가 루트 3X였네. 루트 3X. 그 다음에 BC가 X네. 그래서 삼각형 ABC 가지고 지금 세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각 아니까 코사인 법칙 시작을 하자. 그래서 120의 제곱은 120제곱은 x제곱 더하기 루트 3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루트 3x 곱하기 코사인 30 그래서 얘네 계산하시면 3x제곱이어서 지워져서 x가 몇이다? 루트 x가 120입니다. x가 120 x가 120이다. CD가 120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헷갈리면은 그냥 그 위에다가 그대로 XX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다 뜯어서 그냥 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 헷갈릴 것 같으면은 그 위에다가 그냥 바로 길이 표현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9번 먼저 헤론의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헤론의 공식으로. 근데 우리 서술형 할 때 헤론의 공식은 뭐 쓸 수 있는 학교 있고 못 쓰는 학교 있으니까 이 교과 외 과정이긴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은 써도 상관없고요.
안 알려주시면은 객관식에만 쓰시면 됩니다. 자, 헤론의 공식은 일단 세변의 길이를 더해서 2로 나눈 걸 스몰 s로 쓰기로 했어. 스몰 s가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2분의 15네요. 그래서 넓이가 뭐가 된다? 루트 2분의 15 곱하기 2분의 15 빼기 한 변, 2분의 15 빼기 한 변. 하나씩 다 빼주시면 돼요. 2분의 15 빼기 8이니까 2분의 7. 2분의 15 빼기 10이니까 2분의 5. 2분의 3. 2분의 15 빼기 4. 2분의 15 빼기 5. 2분의 15 빼기 6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일단은 4의 제곱이니까 4 그냥 그 다음에 여기 15의 제곱이 보이죠? 그래서 4분의 15 루트 7이다. 4분의 15 루트 7.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냐. 4, 5, 6이잖아. 그쵸? 4, 5, 6. 그래서 여기 세타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4 곱하기 5 4제곱 5제곱 빼기 6제곱 세타는 뭐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몇이야? 2 곱하기 4 곱하기 5 분의 얘가 5인가요? 5 16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20에다가 25 빼면은 5죠. 그래서 5 약분해서 8분의 1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사인 세타는 몇이냐면은 사인 세타가 8분의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제곱하면 64분의 1. 그럼 얘는 제곱하면 64분의 63이어야 되니까 루트 63, 3루트 7. 사인 세타가 3루트 7, 8분의 3루트 7. 그래서 2분의 1 넓이가 4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3루트 7. 네. 해주시면은 약분해 주시면 4분의 15루트 7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면 헤론의 공식으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해도 뭐 금방 하기는 하는데 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0번. 자, 10번 보면 두 가지로 10번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다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막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코사인 법칙만 한번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코사인 법칙 120도. 자, 일단 얘를 한번 구해볼 거거든요. x를 코사인 법칙을 써서 첫 번째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x 제곱은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2 곱하기 12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곱하기 코사인 120. 코사인 120도. 근데 이거 아까 뭐랑 똑같다고? 코사인 파이 빼기 a.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144 88에 64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96 플러스 96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랑 얘 사라져서 96입니다. 다 더해주시면은요. 얘가 160, 304인가요? x가 304다. x제곱이 304. 304. 그럼 x가 루트 304죠? 304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4 곱하기 76인가? 네, 4 곱하기 76이고요. 76도 4 곱하기 19인가요? 4제곱 곱하기 19.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76이 4 곱하기 19여서. 그러니까 x가 4루트 19입니다. x가 4루트 19.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이 있거든요.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 요거 기억나니?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에서 A 대 B는 MA 대 MB. 요거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야? 3대 2야. 12대 8이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3대 2예요. 3대 2면은 이제 얘를 5분의 8 루트 19. 여기 길이가 5분의 8 루트 19, 5분의 8이 아니구나. 5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5분의 12 루트 19. 5분의 12 루트 19다. 그래서 얘를 y라고 하면은 y로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2 루트 19의 제곱이 y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2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60도 해서 풀면 y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요거 2차 방정식 계산은 안 할게요. 저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를 추천을 드리는데, 네, 두 번째 풀이로 웬만하면 푸시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합니다. 첫 번째 풀이고.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두 번째 풀이는 요거, 넓이를 이용한 풀이에요. 자, 일단 전체 넓이가 삼각형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 이게 삼각형 넓이죠. 여기가 120도니까. 120도. 근데 얘는 이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해도 되죠.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60도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계산이 훨씬 편해요. 자, 사인 120이랑 사인 60도는 아까 똑같다고 했어요, 계산이. 똑같아. 그럼 이게 몇 x야? 20x가 96이다. 그럼 계산 바로 되죠. 여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다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가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해버린 거야, 양변에. 남는 게 이제 96 곱하기 20x. 96은 20x. 그래서 x가 네, 20분의 96이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나왔는데 거기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얘네가 특수각이면 넓이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사각형에서 AB가 3, BC가 6, CD가 2고요. 그 다음에 60도 75일 때 사각형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육0도고 3이고 6이고 그 다음에 2고요. 잠깐만. 자, 일단 얘를 한번 지금 여기 길이 각 아니까 얘를 구할 건데 구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요. 네. 보조선 네, 그어 주시고요. 구하기 전에 보시면 이거 3이고 6이고 60도거든요. 그럼 이거 2대 1 때 루트 3이 돼서 여기 90도예요. 구하기 전에 보시면은 그럼 굳이 코사인 법칙 쓸 필요가 없어요. 2대 1 때 루트 3 해서 아, 이거 2대 1 때 루트 3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럼 여기 몇 도야? 30도. 그다음에 여기는 3 루트 3. 그럼 여기는 몇이야? 45도.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렇게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얘네 넓이는 구할 수 있죠. 3루트 3인데 잘못 썼네. 3루트 3. 그럼 얘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3. 요게 넓이. 얘 넓이는 네. 여기 끼인 각이랑 길이 아니까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네, 사인 45도. 이걸로 해서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해주시면 되고요.